나는 7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약 5년간을 모자원에서 보냈다. 모자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남편에게서 도망쳐 온다든가 이혼한 여성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육과 취업을 지원해주는 시설이다. 내가 있던 시설은 2층짜리 건물로 방이 30개 정도, 놀이방이나 주민용 강당도 있고 꽤 규모가 있는 시설이었다. 넓은 공원도 근처에 있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설의 친구들과 놀러도 가고 해서 엄마가 일을 나가 있는 시간에도 외롭다 라는 기분은 그닥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 기숙사는 심령현상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우선 이 시설의 입지인데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도 모르겠는데 시골이라는 게 논밭이 펼쳐져 있는 토지에 갑자기 묘지가 떡하니 서 있거나 하기도 한다. 그 토지의 소유자가 세운 묘지이겠지만 국가가 그런 곳을 헐값에 구입하던가 수용하던가 해서 국유지로 만든 후 시설을 건설할 때가 많다. 그리고 이 모자원이 바로 그런 곳에 건축된 시설인 것이다. 그런 시설이라 그런지 키가 큰 검은 남자가 현관에 서 있기도 하고 새벽 2시경에 각 방을 노크하는 귀신도 있고 뒤쪽 주차장에서 심령사진이 찍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 빈번하게 목격되는 장소는 세탁실인데 그곳은 세탁기가 많이 놓여있는 공간으로 여기서는 많은 거주자들이 여자아이가 있다고 한다. 그 여자아이는 시설 내 아이도 아니고 일단은 밤늦게 목격되기 때문에 기존의 거주자들은 절대로 말을 걸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규 입주한 어느 엄마가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다고 한다. 웅크리고 있던 여자아이는 천천히 얼굴을 들더니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4, 5세 정도의 여자아이는 얼굴이 새하얗고 처음엔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이른바 몸빼바지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 아줌마는 그때 처음으로 이 아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공포를 느끼기는 했어도 같은 나이대의 딸을 키우는 그 아줌마는 미안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해주지만 어머니를 어서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다시 슬픈 듯 고개를 숙이더니 쓱 하고 벽으로 녹아들듯 사라졌다고 한다. 아줌마는 영감이 있던 사람으로 그 뒤로도 몇 번을 여자아이와 마주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다. 방이 30개 정도 있다고 아까 말했는데 그 중에 한 방은 사람이 오래 머물지를 않았다. 의문스러웠던 나는 엄마에게 물었지만 아무래도 잠시 몸을 피해 머무르기 위한 방일지도 모른다며 입주해서 며칠도 되지 않아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방이 비었을 때 그 방문을 친한 친구들과 셋이 두드리면서 모자원에는 없는 가공의 이름을 만들어 부르며 놀자 했더니 안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지금 나갈게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어느새 한 명이 늘어나서 4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거의가 어린애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도시 전설이었지만 당시는
신명에 관한 방송들이 대유행하던 시기라서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 나도 그중 하나였고 말이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내가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놀다 돌아올 때 모자원에서도 특별히 사이가 좋았던 미카코, 나나카, 아유미, 셋이 그 빈방이다 했더니 대답하더라. 라는 이야기로 놀이방 떠들썩했다. 나도 친구도 그 대화에 끼어들어 흥미진진하게 듣는다. 셋은 나나카가 반에서 제일 싫어하는 남자아이의 이름을 써서 그 방에다 대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자 그 방 안쪽에서 남자아이의 목소리로 지금 나갈게 라는 소리가 들려서 놀라서 도망쳤다는 이야기. 입가는 웃고 있었지만 나까지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전달되어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다음 날은 금요일.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언제나처럼 히로유키와 하야스케 셋이 공원으로 향했다. 놀이기구에서 실컷 놀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즐기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 귀가 놀이방에 들어가 TV를 보려고 뛰어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나나카가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놀라서 이유를 물었지만 흐느끼기만 할 뿐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함께 있던 미카코가 대신 알려준다. 오늘 학교에 갔더니 류헤이가 결석했다고 해. 류헤이는 어제 그 빈방에다 대고 불렀던 이름이라고 한다. 하야스케가 놀란 듯 목소리를 높여서 에? 그렇다는 건... 라고 하자 미카코가 사나운 눈으로 째려보았다. 설마 감기 때문에 쉬었겠지 라고 지금 나나카한테 말한 참이거든?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말하는 미카코에게 우리는 머쓱해져서 TV로 눈을 가져간다. TV를 다 보고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우리들 셋도 돌아간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서 그 료헤이의 안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야말로 어린애였던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모자원 기숙사 아이들이라는 게 모여 살다 보니 이런 새로운 즐거움에 몸이 달아 조심성 없이 죽은 거 아니야? 행방불명된 거야. 그 방에 애한테 끌려가서 변해버렸을 거야. 같은 서로의 망상이 부풀어 올라 굉장히 즐거웠다. 일에 발단이 되었던 여자 셋은 계속 짜증을 냈지만 월요일이 되어 나와 같은 반인 히로유키와 같이 2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한 학년 위인 나나카의 반으로 료헤이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 완전히 그냥 호기심이 전부였다. 나나카를 불러내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너희 일부러 왔지? 료헤이 군이라면 왔어. 저기. 라고 하면서 남자아이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코를 훌쩍이고 있는 꾀죄죄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감기였대. 미카코가 말한 대로였어. 라며 나나카는 안심된다는 듯 웃었다. 어처구니 없는 결말에 나와 히로유키는 힘이 빠졌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몇 개월 후 모자원에서 성탄절 모임이 있어 강당의 주민들 전원이 모일 기회가 있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저녁을 둘러싸고 엄마들은 가볍게 한잔을 하기도 하고 가라오케 기기를 갖다 놓고 노래도 부르고
어린이들은 선물 교환도 하면서 꽤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초등학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게이타 형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어라? 너네 친구 하야스케는 어디 있냐?" 라며 궁금한 듯 물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이네? 그러고 보니 오늘 안 온 건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그런데 하야스케네 엄마는 누구야?" 라며 하야스케의 엄마를 찾는 아이도 있었다. 게이타 형이 자기 엄마에게 "오늘 하야스케는 안 온 거야?" 라고 묻자 게이타 형의 엄마는 기분 나쁜 얼굴로 "하야스케? 그게 누군데?" 라고 대답한다. 그 자리에서 모두 굳어버리는 우리들. 이야기를 듣던 다른 어른들도 "그런 아이는 모르는데?" 라고 하는 바람에 큰 소동을 빚는다. "뭐야 그게?" "있었어, 하야스케." "응, 맞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 여기서 놀았어." "머리 모양이 아마도..." 소동이 일어나던 중 모두가 하야스케의 용모를 떠올리려고 했지만 그 시점에서 모두가 머뭇거린다. 나도 같이 놀 때의 기억을 더듬어 떠올리려고 애를 썼지만 희미한 이미지만 떠오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렇게 사이좋게 놀았었는데 모두가 한꺼번에 "친하게 지냈었는데..." 라고 말했지만 누구 하나도 하야스케의 모습을 입에 꺼내서 설명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아니, 어째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몇 달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어째서 의문도 가지지 않았던 것일까?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려는 듯 어른들이 개입하면서 "잠깐 시설을 이용했던 집의 아이였을 거야." 같은 말로 억지로 그 자리를 마무리시켰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흔히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아이의 영혼도 모인다 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것도 그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그 성탄절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보았는데 아이들이 즐거운 얼굴로 찍힌 사진의 창문에는 빽빽하게 사람 얼굴 같은 것들이 찍혀 있었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 같은 얼굴도 있었다. 본가에 놔뒀던 그 사진은 엄마가 이사할 때 처분했는지 지금은 없다. 제대로 태워서 공양하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그때의 생각이 나 여기에 이야기해봤다.